그러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을 퇴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정말 그리스의 5세기 고전 그리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고전이란 말을 지금 이제 쉽게 하는데 사실 고전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이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동양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 공자의 말씀이자 노노, 맹자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공자가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500 몇십 년에 기원전 500이니까 6세기니까 지금 공자가 태어나신 지 2600년, 거의 3000년이 다 가는데 그때도 논어를 읽고 지금도 우리가 논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많이 읽는 책,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작품이 2, 3천 후에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런 세월의, 정말 무수한 세월의, 엄청난 세월의 무게를 버티고 살아남은 것이 고전인데, 그래서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를 고전 그리스라고 부르니까 이 고전, 그러니까 클래식이란 말은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기원전 8세기에 시작해서 6세기까지 계속된 아르카이크 그리스, 고졸기 그리스도 고전 그리스에 선행했다 해서, 그러니까 아르카이크가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약간 올드 패션드, 약간 낡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고졸기 그리스도 만만한 시기가 아니었는데 고전 그리스가 워낙 위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로 그 고전 그리의 시대를 한 30년간 주도한 사람이 정치가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알키비아데스 못지않게 미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3대 미남을 이야기할 때 페리클레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세 사람을 보통 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의 정말 그 침략을 물리친 아테네는 정말 엄청난 자부심, 자기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다는 엄청난 자부심에 근거해서 페리클레스의 주도 아래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전에 페르시아 군대가 2번 쳐들어왔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2번째 패배했죠. 그때 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대대적인 방어를 해서 이때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말하자면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말하자면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를, 아테네의 황금시대, 보통 그것을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고전 그리스 시대도 기원전 460년에서 430년 정도라 30년을 보는데, 그때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자기의 친구인 페이디아스 또는 피디아스라는 유명한 건축가 겸 조각가에게 이 임무를 맡겨서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나중에 아크로폴리스가, 이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데, 아크로폴리스가 완성된 단면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이 파르테논 시절이죠. 그리고 요 밑에 나중에 우리가 볼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다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에서 신전은 복합단지였습니다. 신전 하나만 덜그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신전 옆에 여기 보시다시피 들어오는 문이 있고, 또 다른 건물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는 나중에 일종의 병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아크로폴리스를 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이겨낸 아테네가 자기들의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이 지중해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한 대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크로폴리스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도시에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말하자면 모조에서 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내슈빌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어서 그 아크로폴리스인데, 아크로폴리스가 원래 파르테논 신전이 이게 31m 그리고 길이가 70m입니다. 그래서 신전으로는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
아주 큰 건물이긴 하지만 이 파르테논 자체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또 그리스 문명 고전 그리스 전체를 상징하는 건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단면들을 보시면 그리스 신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그리스 신전에서 행사는 신전 앞에서 했습니다. 신도들이 신전 앞에 모여서 그러니까 아테네시에서 그 아테네 여신을 그리는 축제를 시작해서 행사를 한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를 걸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행사를 하고 요 안에는 파르테논 신전의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말하자면 보물,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봉헌물들을 간직하는 일종의 보물창고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의 국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보물을 보관한 창고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밖에는 기둥으로 10줄을 세워놓고 안의 공간을 벽으로 둘러쌌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로마 건물에서 뒤집어지는데 이런 건물에 저희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특히 이 안을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안은 더더욱 정말 사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교회당이나 종교 건물하고 달리 경배는 이 건물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도고, 요게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쪽이 이제 보이는 것이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각에 전부 색칠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보지만 당시에는 이게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높이가 아크로폴리스의 높이가 기둥 높이가 10m고 최고 높이가 1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밑에서 보면 14m 높이의 조각작품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처럼 흰 대리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야 눈에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원래 색칠했습니다. 다 빛이 바랬지만.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의 양식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이건 이제 프랑스 림무에 있는 신전인데 밖에는 기둥으로 개방을 해놓고 안에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냐? 포르티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현관인데 지붕이 본 건물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포르티코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이 안이 내부입니다. 이 포르티코의 내부고 우리 이제 한국은행 가보면 이런 현관 있게 볼록 튀어나온 곳입니다. 이거는 포츠라고 부릅니다. 지붕이 본 건물하고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포르티코랑 포츠로 구분하는데 나중에 서양 건축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건물도 지붕이 따로 요거 입구가 따로 현관이 딱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이런 것을 포츠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전 건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미술작품 조각이나 그림이나 도자기 그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신전, 그리스 신전에서 요 중요한 삼각형을 페디먼트가 부릅니다. 요거를 페디먼트가 부르는데 여기다 이제 주로 조각을 했죠. 페디먼트고 페디먼트 안에 삼각부를 팀파눔이라는데 요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페디먼트고 요거 이제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박공인데 요 이제 앞에 지금 이 페디먼트의 형태들입니다. 이게 꼭 이런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고전 건축에선, 그러니까 서양 건축에선. 그리고 요걸 페디먼트고 제일 중요한 게 요 안에 여기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 요걸 이제 프리즈라고 부르는데 이제 프리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기둥머리 이걸 주둔죠. 이 기둥머리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티 양식이 정해지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본 페디먼트에도 조각을 했지만 요 부분에도 조각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채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전 건물을 가서 보면 그런 거 조각들이 아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 조각을 했다는데 이런 건축 양식들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계승되고 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둔데 요게 이제 이오니아식이죠. 이오니아식이고 도리아식은 아무 장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양식이고
이건 이오니아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코린트 양식이죠. 코린토스. 그러니까 코린토스라는 도시에서 이거는 나중에 헬레니즘이나 로마 시대에 주로 많이 발전하고 그리스 문명 시대에는 도리아식하고 이오니아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둥의 양식, 뭐 복합 양식 이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파르테논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서쪽이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 지금 조각들이 좀 남아있는데 여기 다 조각했을 뿐만 여기는 부조로, 여기도 부조로 이렇게 다 조각을 했고 안쪽에 프리즈라는 부분도 전부 조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만 아까 우리가 본 네슈빌의 모습에서 그거를 이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조각이 중요한 게 크게 세 부분입니다. 페디먼트, 이 페디먼트의 한 조각, 이게 이제 동쪽 조각, 동쪽에 아테네 여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테네 여신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제우스의 머리에서 무장한 채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우스의 머리에서 아테네 신이 태어나니까 옆에 신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광경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죠. 복원한 상상도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에서 조각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떴습니다. 그럼 헬리오스 신이 타는 마차가 떠났는데 말이 이렇게 좀 말이 이제 힘찬 모습이 그려 있고 맨 끝에는 하루의 여정이 끝나서 해가 집니다. 그런 말이 지쳐 있죠. 그것까지 지쳐 있는 말의 모습까지 아주 잘 조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조각인데 거의 다 파괴됐죠. 그 파괴된 역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어디 있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에 있지 않고 또는 아테네 미술관에 있지 않고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엘긴 대리석이라고 아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페디먼트가 두 개죠. 동쪽 정면에 서쪽, 이건 서쪽 정면은 아테네 도시를 두고 아테네 신하고 포세이돈하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걸 좀 자세히 보시면 돼요.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상상도고 현재 이걸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복원해 놓은 건데 이 조각들이 정말 그 솜씨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삼각형이 페디먼트에 맞춰서 이런 그 고부조, 그러니까 조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솜씨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포세이돈 신을 표해서 전부 영웅적 나체로 나신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보신 건데 정말 이 역동성이나 이런 것은 고대 그리스 조각이 왜 16세기에 미켈란젤로가 여기에다 이렇게 감복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드려서 현재 이것이 이제 영국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 파르테논의 페디먼트의 조각들입니다. 근데 페디먼트만 조각이 아니라 페디먼트 밑에 이 부분을 메토프라고 부릅니다. 여기 트리글리프라는 부분이 있고 메토프인데 트리글리프라는 색인데 이게 아래로 직선을 수직으로 세선을 나누는 조각을 해놓고 여기 이 메토프에도 전부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자국이 남아있죠. 트리글리프 3개 남아있고 메토프마다 전부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메토프가 높이가 1.2m고 너비가 1.2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딱 조각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조금 남아있지만 이것도 대부분은 이렇게 채색을 했다는 거죠. 채색을 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대부분은 어디 있냐?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인간하고 어떤 그 조각하고 켄타로우스라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하고 그 둘이 싸우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체를 나타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나는 켄타로우스가 이 인간이 라피드족이 켄타로우스를 제압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켄타로우스가 인간을 밟아서 이기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역동성이나 이런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프리즈라는 이 건물이 요게 페디먼트고 요게 이제 메토프인데 그 안에 아까 우리가 본 요게 이제 이쪽이 동쪽이 서쪽 페디먼트고 그 메토프고 요 안에 벽으로 둘러싼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벽으로 둘러싼 공간의 위에도 전부 조각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건 메토프의 조각이고 요 뒤에 우리가 그리스 그 신전의 특징은 맨 바깥은 기둥으로 개방을 해놓고 안을 벽으로 둘러싸 가지고 폐쇄를 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걸 했는데 이걸 프리즈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즈에 얼마냐면 총 길이 여기입니다.
요 내면의 모든 길이가 160m입니다. 이걸 전부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 다양한 주제로, 그리스 신화의 다양한 주제로 전부 조각을 해놨는데, 여기죠. 요걸 전부 조각을 해놨습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상상도입니다. 피디아스가 프리즈 조각을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죠. 안쪽에. 그래서 이게 총 길이가 무려 160m인데, 이 프리즈 조각의 대부분도 영국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이걸 반환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 박물관에서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한 보물입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 엘긴 대리석 방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전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이부입니다. 정말 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역동성에 이런 것은 대단한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이 말이죠. 이 말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그 근육이나 이런 것이 정말 대단히 빼어난 정말 신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 최고 걸작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다음 걸작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말을 조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말 그림이나 말 조각을 보신 분은 확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말 조각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이 모두 한 7, 80마리가 있는데 이 말 자세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표현했다는 게 대단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파르테논 신전이 나중에 기독교 로마나 그리스가 기독교 세계가 된다면 성당으로 쓰이다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스크를 그 안에 만듭니다. 그러다 무슨 아주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6세기경에 이게 성당으로 변하면서 많이 훼손이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화예술 파괴를 반달리즘 합니다. 반달리즘 하는데, 문화예술 파괴는 지금의 이제 이슬람 국가 IS가 많이 이제 문화예술 파괴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많은 그런 그 신전을 파괴했지만, 기원 후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4세기 말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든요. 로마 제국에.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기독교들이 이교도 신전이나 이교도 사원이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많은 예술품들을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나 있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인데, 하여튼 6세기에 성당으로 돼서 상당히 파괴됐고, 또 모스크가 건설되면서 파괴되겠는데, 결정적인 파괴는 1687년에 9월에 당시 아테네는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말씀인데, 아테네는 오스만 제국, 그리스 반도 전체가. 근데 당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가장 서유럽에서 오스만 제국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방어한 것이 베네치아라는 조그만,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만 아주 작은 도시국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베네치아가 정말 오스만 제국에 맞설 정도로 엄청난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베네치아 군대가 아크로폴스를 포위하고, 말하자면 이제 오스만 군대가 밀리니까 아크로폴스로 도망갔습니다. 위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테네가 점령이 당하면 마지막 저항군들은 아크로폴스로 피신해서 거기서 저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오스만 군대가 파르테논을 화약고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히 슬픈 사실인데, 그런데 베네치아 군이 포격을 했는데 그 포탄 하나가 파르테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미나레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스크에는 미나레트가 있죠. 그래서 미나레트의 수에 따라서 모스크의 중요성을 판가르는데, 이게 모스크를 쓰는 게 미나레트가 있고, 오스만 군대가 화약고를 쓰던 파르테논 신전에 베네치아 군의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큰 아주 대파괴가 일어나서 파르테논이 지금처럼 처참한 몰골이 되는데, 그 이후에 1801년,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1801년, 1802년에 영국이 파견한 엘긴 백작, 그러니까 난중에 엘긴 백작이 되었는데, 토마스 브루스입니다. 스콜틀드를 규정인데 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허가를 얻었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그 허가가 정확한지 안 건지 모르지만,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아까 본 페디먼트, 그 다음에 메토프, 프리즈의 조각들을 떼어냈으면 건 전부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국으로 반출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영국 박물관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잘 차려입는 신사들이 그 조각들을 감상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의 슬픈 산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영국의 고위직들이 그 소위 엘긴 마블, 엘긴 대리석을 감상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철저히 뜯어가서 나중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정말 거의 대부분을 엘긴이, 그러니까 엘긴 백작이 이걸 띄워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게 과연 적법한가 안 그래는 논쟁이 많은데, 오스만 제국한테 허가를, 왜냐면 오스만 제국 이게 자기들의 문화유산이 아니죠. 그리스가 자기들이 점령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져가라 그러긴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엘긴이 뛰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스크가 있죠.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파괴됐는데 여기서 이걸 다 띄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인데, 아주 처참한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약간 복원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엘긴 대리석, 지금 대형 영국 박물관의 아주 뭐 제일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엘긴 대리석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엘긴 대리석을 둘러싸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이제 아주 따로 방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대형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뭐 서양의 미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엄청 가져갔거든요. 근데 영국이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또 베를린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지만, 근데 제일 핵심이 이 엘긴 대리석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내놔라. 근데 영국은 못 내놓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되고 있죠.